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 이제 지원 넣어서 44등으로 최종 합격한, 네, 44등으로 최종 합격했고요. 그래서 이제 합격 수기를 준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해를 반복한 이제 N수생인데 굉장히 이제 이 노량진에 조금 오래 있었다. 그래서 그 노량진에 오래 있으면서 제가 이 실패를 했던 경험과 이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제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목차로 이제 특수교육학부터 장특법 총론, 기본교육과정, 그리고 교직 논술,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실패했던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극복해내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특수교육학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많이 알고 있다. 다 인출한다.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자만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자만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고 기본은 그냥 두고 있는 채로 어려운 것만 계속 공부하려고 하고 그런 특성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이론서 없이 제 서브노트에 있는 그 키워드 중심으로만 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들 눈에는 제가 그 키워드 중심으로 말을 풀어내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 이론 책은 이미 제가 기본 이론 책을 한 번 보고 서브 노트를 정리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 이론은 접어두고 항상 서브 노트만 챙겨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답에 대한 너무나 큰 맹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항상 정답을 적고 나면 이게 왜 틀렸지가 다른 의미로 갔어요. 이제 분명히 내가 적은 답이 정답인데 왜 이게 답이 아니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나쁜 쪽으로 이제 믿음이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2021년도 제가 이제 삼수 노량진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서브노트를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을 문장 위주로 싹 다 채워 넣었어요. 정말 이제 어렵게 이제 키워드로만 있으면 쉽게 정리를 하는데 문장 위주로 풀 문장으로 꽉 채우다 보니까 적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었지만 조금 더 이해가 쉽고 내가 빠진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나 내가 어떤 것을 안 외우고 있었나를 파악하는 게 더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서브 노트와 함께 제가 무엇인가를 암기하고 인출하기 위해서 할 때 이론서를 항상 지참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이제 이론서를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서브 노트만 가지고 했지만 기존에 이제 7월 달, 8월 달까지는 항상 이론서를 함께 펼쳐두고 제 서브 노트를 항상 같이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또한 그 기본 이론을 최대한 안 버리려고 했어요. 이전에는 강론 위주로 해서 그 강론만 공부하려고 했던 그런 공부 습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이론서에 있는 기본 이론만 이제 우리 경아 쌤이 주시는 그 돋보기 그 책들에 대한 그 기본 이론을 가장 충실하게 가져가고 거기서 뻗어 나가는 걸로 이제 다시 바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답에 대한 불신이 이제 생겼습니다. 분명히 실패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틀리는데도 이유가 있죠. 그래서 왜 틀렸을까 하고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답이 틀린 이유를. 그리고 내가 정답을 맞췄더라도 이 답이 과연 최선의 답인지 만약에 문제풀이든지 모의고사를 하든지 이제 경화쌤께서 직접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이 적은 정답이 과연 정답인지 조금 더 괜찮은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씩은 물어봤었던 것 같고 이 오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노트를 제작성하고 이론서 기반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제 답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제가 이제 스케줄을 제대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 1월 달에서 3월 달은 제가 떨어지고 힘든 시기여가지고 그렇게 집중은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놓진 않았어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문장 중심으로 이제 서브노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전 과목을. 그리고 그 강론 심화 강의를 4월에서 6월 달 들으면서 이제 서브노트를 또 부가적으로 작성하는데 기존에 있던 서브노트에 우리 강론 내용 그 부분을 추가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넣을 때 항상 모든 문장을 풀로 그냥 책의 한 면을 그냥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다시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2과목 이상은 항상 꼭 암기하고 인출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도 병행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문풀반 모고로 가게 되면서 이제 서브노트하고 이론서를 위주로 암기하고 인출하는 걸 계속해서 더 반복하게 됐어요. 우리도 이제 외우면 외울수록 그 외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까먹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하다 보면 이전에 2시간이 걸렸던 것이 1시간 반, 1시간 반이 1시간으로 이제 줄어들거든요. 특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의 서브노트를 정리해 놓은 것을 이제 마지막 10주차에서는 첫 주째는 이제 하루에 한 과목씩, 둘 주째는 하루에 2과목씩, 마지막 셋째, 넷째 주에는 하루에 3과목씩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암기하고 인출하는 그걸 반복했어요. 그래서 임용 시험에 마지막까지 3과목을 다 반복해서 4일 만에 다 돌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영역을. 그래서 이제 특학은 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뜨법하고 총론인데요. 이제 워낙 제가 재수, 삼수를 좀 하다 보니까 장뜨법하고 총론은 거의 이제 통달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앞 한마디만 나와도 뒤에 있는 문장은 그냥 바로 인출이 됐어요. 그래서 장뜨법 총론 어차피 이제 많이 외웠으니까 이제 그냥 한 번씩 하루에 아침에 한 번씩 그냥 읽고 지나가자 했는데 이제 기출 분석을 안 했어요. 제가 장뜨법하고 총론을 이제 그 문제 형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하지도 않고 오로지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아는데도 틀립니다. 암기했는데도. 그래서 그 암기했는데도 틀린 걸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만약에 어떤 문제가 빈칸 형식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면 풀 문장으로 적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문제에서 어떻게 그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는지를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출 분석을 이제 장뜨법과 총론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뜨법하고 총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우면 외울수록 더 많이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장뜨법하고 총론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서 많은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우리 그 정리할 수 있는 초등만이 봐야 되는 자료가 있고 중등만이 보아야 되는 자료가 있죠. 총론도 초등 자료가 따로 있고 중등 자료가 시수가 또 따로 있듯이 네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는 내가 외워야 될 부분을 나눠주세요. 예를 들어서 장뜨법은 내가 오늘 3조와 4조만 외우겠다. 그래서 3조와 4조 하루에 2개 항씩 조씩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를 장뜨법을 끝을 내겠다. 그리고 총론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총 큰 틀이 4개 있지만 6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루에 6개 중 하나만 외우겠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장뜨법 2개와 그 6개 중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하나로 해서 총론은 일주일이면 한 바퀴를 돌았고요. 장뜨법은 약 한 2주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외우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6월부터 10월까지 그 정리자료 부분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장뜨법은 4개씩 그리고 총론은 4개의 부분으로 암기하기 시작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장뜨법은 8개씩 그리고 총론은 하루에 한 번에 싹 다 암기를 하고 갔습니다. 계속해서 외우면 그 시간이 줄어들어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기출 분석도 중요하죠. 그 부분은 안 적었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 교육 과정인데요. 네, 기본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막막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각 과목별로 이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그런 과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통 국어, 수학 다양한 그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언제 다 외우나. 그러다 보니까 각 총론처럼 모음 문장처럼 이제 있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양이 방대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라도 이제 외우려고 과도하게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그 방향에 집중하고 오히려 그쪽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에 이제 그 있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다 외우고 그냥 암기만 하고 했다 하고 끝을 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각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출 분석을 나중에 하시면 아시겠지만 국어과라고 하면 우리 공통국어나 기본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사학습 및 평가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사회과 영역으로 가게 되면 사회과 영역이나 아니면 미술과 영역은 우리가 내용 체계나 핵심 개념, 역량 위주로 봐야 돼요. 그 기출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는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인지를 하면서 줄을 봐야 되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나치게 그 방대한 양의 교사학습 및 평가 방향만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낭비됐어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지금 이 과목에서는 이걸 우선 중점으로 보되 그래도 교사학습 및 평가 방법을 아예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도 봐야 되는데 줄을 봐야 되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교육과정은. 네, 어쨌든 기본교육과정도 나머지들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그 부분을 줄여나가기. 그래서 초창기에는 교사학습 및 평가 방향만 암기하다가 이후에는 그 중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교사학습 및 평가 방향, 핵심 개념 및 내용 요소 그리고 일주일에 3과목씩 했어요. 6월 달부터. 그리고 전 9월하고 10월 때 하루에 한 과목씩 중요한 부분만 제가 따로 두어서 하루에 한 과목씩 했습니다. 너무 또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스케줄을 네, 마지막으로 네, 교직 논술인데요.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도 있고 그 1시간 적는 것이 상당히 이제 우리 머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 1시간이란 60분이라는 그 정해진 시간 내에 그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적어지지도 않고 나중에는 기피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량 부족이라는 게 그냥 논술 수업 4월달, 5월달에 하는 그 논술 수업에서만 하고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재수할 때나 초수일 때 그때 논술 수업할 때만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항상 4점이나 3점이 뒤처지게 나왔어요. 이 4점과 3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점수거든요. 임용고시에 있어서.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주변에 있던 이제 스터디원과 함께 짝 스터디를 이제 형성해서 일주일에 적으면 3개 아니면 5개를 각 연도별로 적어보자. 이 적어보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한 번도 안 적은 사람이 1시간 안에 쓰려고 하는 것과 여러 번 써본 사람이 1시간 안에 적으려고 하면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60분 안에 모든 걸 적지를 못해요. 그걸 시험장에서도 겪게 되실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적지 않고 가시게 되면. 근데 여러 번 적은 경험이 있고 그 시간을 쪼개고 어떤 부분에 어떤 시간까지 가야 되는지 파악하게 되면 그 쓰는 방법도 늘게 되고 내 서론, 결론 그리고 본론에 뭘 적어야 될지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적고 그 시간 안에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직 논술 빠짐없이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마음가짐하고 예, 공부 방법으로
먼저 이제 제가 아까 위에서 제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실패라는 것은 우리 재수, 삼수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아니면 형성평가를 하면서 내 점수는 왜 낮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점수가 왜 낮지? 이 부분이 틀렸구나. 왜 틀렸지? 키워드가 부족해서, 이걸 이해가 부족해서 그걸 인지하고 이걸 더 봐야겠다. 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야죠. 분석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행동까지. 마지막 다음으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했는데요. 아까 그 많은 스케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몇 시까지 무엇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함께 병행도 하기도 했는데 저녁에 이제 간단한 러닝 같은 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아침에 러닝을 한다든지 그 운동을 하면서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그걸 공부에도 함께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도 우리가 스케줄을 이제 그 소화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상당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좀 화가 났어요. 저는 이제 재수 삼수를 하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을 떠나보내는데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붙고 나가는데 나는 여기 남아 있다. 그런 마음이나 아니면 이제 형성평가, 총괄평가, 다른 평가들에 있어서 내 점수가 조금 뒤처져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화나는 마음을 원동력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공부가 안 될 때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합격 수기 영상을 다른 사람,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그 합격 수기 영상을 저장해 놔가지고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했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난 아직도 여기 남아 있구나 하는 그 화나는 마음에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계획을 하다 보면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뭘 했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4월 달에 특수교육학 행동 수정이 끝이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 한 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꿔서 특수교육학 행동 수정에 총론과 장투법, 점자, 역량 다 추가시키자. 오늘 해야 될 거를. 더 추가시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줄, 두 줄이었던 기록했던 것이 이후에는 10줄까지 넘어가는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록하는 습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